2장 나사입니다. 나사는 기계 요소 중 어떤 부품과 부품 또는 다른 기계 요소들을 결합이나 접합하는 용도로 쓰는 결합용 기계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나선과 나선 곡선과 나사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갖다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나사를 갖다 이렇게 그려줬을 때 나사의 지름은 크게 요 골과 골을 엮는 골지름, 그 다음에 나사 산과 산의 거리를 나타내는 직경을 나타내는 산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보면은 그러면 골지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산지름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의 그 평균값인 나사의 유효지름이라는 개념으로다가 D2를 나사의 유효지름을 해서 이 골지름과 산지름의 평균값을 갖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도에서 우리가 나사를 조이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파이 D2라는 것은 유효지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사가 1회전했을 때 원주의 길이가 됐습니다. 이래서 이만큼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게 되는데 이 직경이 D1이라면 이 길이를 쭉 펼쳐줬을 때 이건 우리가 2파이 R 또는 파이 D1이 D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 길이에 대한 원주의 길이를 갖다 우리가 나타낸 것이고, 그때 나사가 전진하는 길이를 갖다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나사를 이렇게 오른 나사를 이렇게 조여주면 나사는 앞으로 전진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나사가 전진하는 진행 거리, 이것을 우리가 리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평면에서 그려봤을 때 이와 같이 밑변이 원주 길이가 파이 D2로 움직였을 때 나사가 진행 방향으로 전진한 것은 길이가 L이 된다. 그때 이 파이 D2 원주 길이와 리드의 이루는 요 각을 갖다 우리가 나누다라고 해서 나선각 또는 리드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나선각과 그 다음에 리드, 그 다음에 원주의 길이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탄젠트 나무다를 치우면 당연히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파이 D2분의 L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무다를 구한다, 나선각을 구한다 그러면 아크탄젠트 L오바 파이 D2로 여러분들이 나선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사를 보면은 그 리드 내에 나사 산수, 지금 결합을 갖다 단단히 해서 나사 수를 다 산수를 갖다 증가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뭐 n이 1일 때가 있고 n이 2일 때가 있습니다. 또 n이 3일 때가 있다. 이것은 그 피치에 관계되는데, 여기서 피치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피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산과 산의 요 거리를 갖다 우리가 피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한 리드 내에 나사산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결정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사산이 하나다 그러면 L이 P가 되는 거죠. N이 1일 때는. 만약에 N이 2다, 지금 나사산이 리드 내에 2개 있다 그러면 L은 2P가 되는 것이죠. 뭐 3일 때는 L은 3P가 된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제를 보는데, 리드가 30mm 있다. 근데 그 리드 내에 나사산이 3개 있다. 즉 3줄 나사이다 라고 했을 때 피치는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피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관계식으로부터 P는 N분의 L이다. 근데 3줄 나사니까 나사산이 몇 개다? 3개다. 그 다음에 L이 30mm다. 그렇다면 피치 간의 거리는 10mm가 되는 거죠. 만약에 두 줄 나사면 어떻게 했나? 두 줄 나사. 두 줄 나사일 경우는 이것이 P라는 것은 2분의 30mm, 그래서 15mm가 된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리드와 피치, 그 다음에 나사 산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n이 1인, 즉 1리드에 나사산이 하나인 이런 개념으로다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나선각을 구하는 예제를 하나 여러분들 볼 텐데, 1줄 나사, 즉 n이 1이란 얘기죠.
그러면 L은 뭡니까? P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유효지름이 3mm, 그 다음에 피치가 10mm일 때 나선각 나무단은 어떻게 되냐? 저 바로 위에서 나무단은 아크탄젠트 L오바 파이 D2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 그대로 써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아크탄젠트 여기서 L이 얼마? L이 10이 되는 거죠. L이 10인데 L이 P가 되니까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 D2가 얼마? 3mm가 되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여러분들 수업을 하시면서 계산기를 옆에다 직접 놓고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이것이 틀리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하는 겁니다. 이거 왜 안 되지? 하는 이런 내용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사이에 풀어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랬을 때는 46.7도 정도 이렇게 나타난다. 즉 여기 지금 나타난 나선각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것이 이제 나사의 나선 곡선과 나사의 관계에 있어서 보여주는 요소입니다. 나사 기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것 보면은 스패너라는 것은 뭐 볼트, 너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볼트, 너트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이 기다란 부분이 이게 볼트고 요것을 갖다 조여주는 이것이 너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구를 갖다 통해서 돌려주는 이런 볼트와 너트를 조여주는 용어를 스패너. 그 다음에 마이크로메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물체나 부재를 외경, 내경, 크기 이런 거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뭐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의 단위로 측정하기는 기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나사 기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여러분들 자동차 이렇게 타이어 갈아 끼우거나 뭐 펑크난 타이어를 갖다 저기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자켓 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잭이 있죠. 그건 또 마찬가지 나사에 관계되는 요소를 갖다 돌려서 그 차를 갖다가 띄워주고 가지고 타이어를 빼는 이런 잭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사의 종류를 보면은 뭐 수나사가 있고 암나사가 있습니다. 자, 수나사라는 것은 원통 밖에 나사를 낸 것. 아까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원통 밖에 이렇게 나사를 내준 것. 여기서 오는 볼트가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수나사. 그 다음에 이 암나사는 구멍 안쪽에 나사를 내서 이것이 볼트와 결합이 되도록 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이 안쪽에 나사를 낸 것, 요것을 갖다 우리가 너트라고 얘기하고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암나사다. 그래서 볼트는 수나사. 뭐 너트 이런 것들은 이제 암나사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회전 방향에 따른 진행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오른나사와 왼나사로 나는데 오른쪽으로 회전할 때 이것이 진행되는 즉 조여지는 이러한 나사를 우리가 오른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서 이제 오른나사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도 주로 이제 오른나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에서 결합용 나사에는 어떤 것이 있나? 뭐 여기서 보면 뭐 미터 나사, 미니어처, 유니파이, 관용 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하나씩 알아보면은 미터 나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호가 미터이기 때문에 M을에다 쓰고 그 크기를 외경으로 표시합니다. 아까 얘기했을 때 외경, 그러니까 산과 산의 직경을 갖다 나타나는 이런 크기를 나타내고 나사상 각은 60도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표시가 되어 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나사를 갖다 무슨 크기의 나사인데 어떤 종류냐라고 보면은 요 M이 있으니까 미터 나사겠죠. 그 다음에 외경을 크기로 나타났으니까 외경이 12mm인 미터 나사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어처 나사는 우리가 기호를 S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미터 나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어처 나사는 이름처럼 그 소형 그래서 외경이 0.4에서 1.4mm인 이런 나사를 갖다 우리가 특별히 미터 나사 중에서의 미니어처 나사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뭐 S 0.4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외경이 0.4mm인 미니어처 나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유니파이 나사라는 것은 미국, 영국, 캐나다. 그래서 뭐 아메리카, 브리티시, 그다음에 캐나다. 그래서 뭐 ABC 나사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보통 유니파이 보통 나사의 기호는 UNC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미터 나사나 미니어처 나사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외경을 인치로 표시하고 또 인치 내에 나사산이 몇 개가 있느냐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이 기호를 갖다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와 같은 표기가 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게 뭐냐면 외경을 얘기합니다. 16분의 7인치인 외경 16분의 7인치이고 인치 내에 나사산이 14개인 유니파이 보통 나사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용 나사는 우리가 배관용 나사로서 이제 삼각 나사로 주로 쓰는데 여기서 기호는 PF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쓰는 그 방법은 유니파이 나사와 마찬가지로 외경을 인치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인치 내 나사산 수가 몇 개냐 표시하고 그 다음에 PF를 하면 외경 얼마인 또 그 인치 내에 몇 개의 나사산이 있는가 하는 그 관용 나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동용 나사입니다. 아까는 결합용 나사를 냈고 운동용 나사는 뭐 힘이나 운동을 전달하는 이러한 요소를 사각 나사는 그야말로 모양이 이런 식으로 사각으로다가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사산 각이 이제 0도가 되겠죠. 각도가 없는 형태로 플랫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고 뭐 효율은 좋으나 이제 제작이 어렵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이런 사다리꼴 모형 뭐 이런 모형의 나사를 갖다 우리 뭐 트라이앵글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기호를 TR로 쓰고 톱니 나사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것은 이쪽으로다만 한쪽으로다가만 그 힘이나 운동을 전달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데 보통 바이스 뭐 물려주는 바이스나 압축시키는 프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톱니 나사를 쓰고 그의 볼나사 특징적으로 이제 볼나사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결합용이냐 운동용이냐 이렇게 나사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해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나사 부품에서 어떤 용도로 다 쓰이는가에 따라서 이제 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잼 볼트, 와셔, 특수 볼트 이런 너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관통 볼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어떤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하는 이런 부품이 있다. 이런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하기 위해서 볼트로다가 이렇게 해서 조여주고 이 뒷부분에서 너트로다가 감아주면은 이 완전히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해주는 이와 같이 이거 완전히 두 개 다 관통시키는 볼트 이거 갖다 우리가 관통 볼트다라고 얘기합니다. 탭 볼트라는 것은 하나의 부품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두께가 넓다 보니까 여기 통과하는 그런 볼트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이와 같이 여기다가 나사를 냅니다. 내부에다가 부품 안에다 나사를 내서 여기다가 직접 해가지고 관통이 안 되지만은 여기다 그 한쪽에다가 이제 부품 내 앞나사를 내 가지고 이 볼트가 여기서 쥐어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 관통은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부품을 결합은 하지만은 앞에 있는 관통 볼트는 이 두 개의 부품을 전부 관통하지만 여기서는 다 관통 못해서 이 부분에서 나사를 내 가지고 결합하는 이런 형식으로 쓰는다. 그러니까 너트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톱 볼트는 특이하게도 이제 볼트 양쪽에다 나사를 냅니다. 쭉 해가지고 볼트 양쪽에 나사를 내가지고 한쪽에는 이와 같이 너트로다가 끼워주고 또 다른 한쪽은 이와 같이 스텟 볼트처럼 부품의 앞나사를 내가지고 조여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이게 스텟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관통하는 이런 요소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거 관통인데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볼트는 있는데 너트는 없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갖다 우리가 탭 볼트 그래서 그 다음에 스톱 볼트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여기다가 뭐 위에 부분에 이제 볼트의 머리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너트로 다 조여준다라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너트는 있다. 너트는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탭볼트하고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볼트 너트로다가 우리가 조여줬지만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것이 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마찰이 좀 높은 재질로 그 사이에를 갖다 메꿔줘 가지고 이 너트가 풀리지 않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이제 접촉면을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러한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조여주는 것보다 이거 단면적을 좀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좀 큰 것 와셔를 갖다 집어넣어서 조여주게 된다면은 이 부품에서 닿는 단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이 와셔에 의해서. 그래서 이 풀림을 갖다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풀림 방지나 또는 접촉면 보호를 위해서 사는 것이 와셔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볼트 너트가 있는데, 스테이 볼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이런 물체와 이런 물체를 결합한다. 여기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와 같이 공간을 띄워주고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와가지고 조여주는, 너트로 조여준다. 그럼 두 물체의 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두 물체를 조여주는 이러한 용도로 쓴 좀 긴 이런 그런 볼트를 사용했죠. 보통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두 물체 사이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테이 볼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기초에 구조물을 설치 시 사용하는 기초 볼트 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나사의 역학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른 나사, 왼 나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른 나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사를 죄면은 이 축 방향으로다 나사를 이렇게 조이면은 이렇게 여기서 조여주면은 이 축 방향으로다가 힘이 발생하고, 또 여기서 이거 회전시켜주는 여기서 나사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주는 회전력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축 방향으로 힘, 그러니까 조여주기 위해서 이 축 방향으로 다 힘이 있고, 이다가 회전시켜주기 위해서 접선 방향으로 회전력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갖다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갖다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는 축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나열고 있죠. 그다음 회전시키는 건 이 방향인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모든 이 지점에서는 접선 방향으로,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를 경사진면 2차원으로다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요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리드가 되겠고, 여기는 원주 길이 파이 뭐 D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힘의 크기를 표시하면 맨 처음에 힘의 크기는 뭐냐면 이 축방향으로 뭐가 있냐? 축방향으로 Q라는 건 힘이 있게 있고, 그 다음에 접선 방향으로 무슨 힘이 있냐? 힘 F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가지 힘이 지금 나사의 축방향의 힘과 회전력이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각 힘에 대한 분력, 수직, 수평 분력을 나누면, 이 Q에 대한 분력을 나누면은 이 면의 평행한 것, 그 다음에 면의 수직한 힘으로 나눈다면은 요게 지금 나선각 나무다라면 요게 각에서 나무다가 되겠죠. 그럼 요것은 요 크기는 Q 코사인 나무다. 요 크기는 Q 사인 나무다. 뭐 요 크기나 이 크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F는 어떻게 나타나냐? F라는 것은 이것이 면의 수직한 힘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나무다 가게 되니까 요각과 요각과 같으니까 요게 바로 F의 코사인 성분이 되겠고, 요것이 F의 사인 성분이 될 것이다. 그러면 원래 이 두 개의 힘인데 각각을 분력으로 나타났으니까 총 네 가지의 힘으로다가 요소가 나타난다. 이게 분력을 나타나면 이제 이미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경사면의 수직한 힘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요 힘이죠. 자, 이 아랫방향을 갖다 우리가 경사면의 아랫방향을 갖다 플러스로 잡는다면 여기 뭐가 있어요? F 사인 나무다. 그 다음에 Q 코사인 나무다가 바로 경사면의 수직한 힘. 그 다음에 경사면의 평행한 힘은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이 방향 갖다 우리가 플러스로 잡으면 F 코사인
이건 방향이 반대죠. 마이너스 q 사인 람다다. 그럼 이것을 왜 구했느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사의 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됐어요. 자, 이 그림을 정리해서 나타난 것. 이 면의 경사면의 수직한 힘과 평행한 힘과의 어떤 합력 성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물리에서 배웠을 때 어떤 물체를 여기서 뭐 W라는 무게가 있는 물체를 밀어준다. 여기서 마찰이라는 거였겠죠, 면에. 마찰 개수를 뮤라고 할 때 이 힘을 갖다 F 이거 갖다가 W라고 그러면은 이 밀어주는 마찰력은 어떻게 되냐? 마찰력은 뮤의 W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들었었던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물리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보다 앞선 그 단계에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마찰각이라는 게 나오고 그것과 마찰계수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게가 W이다. 무게가 W다. 우리가 뭐 질량으로 나타나면 뭐 60kg다 그러면 60 W라는 60 곱하기 G값 중력 가속도를 곱하니까 뭐 60kg면은 킬로그램 질량이 60kg 그러면 무게는 어떻게 되냐? W는 60 곱하기 9.81 그다음에 이것이 뉴턴 힘으로 다 나타나는 거죠.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바닥이 껄껄껄껄 해가지고 지금 힘을 갖다 줘서 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냐? 이 정도 크기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힘과 그 다음에 자중 W라는 무게가 이루는 각 요걸 갖다 우리가 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갖다 마찰각이다. 그럼 마찰각하고 마찰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뮤라는 마찰개수는 탄젠트 마찰각과 같다. 마찰개수는 이렇게 나타난다. 만약에 이게 매우 껄껄하다. 그럼 마찰개수가 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밀어주는 힘이 더 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W는 그대로인데 힘이 이만큼 됐어. 이거보다 더 커. 그러면 이게 로우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겠죠. 로우가 커지면은 그만큼 마찰 개수는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마찰각과 이 마찰 개수의 관계를 보면 바로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탄젠트 로우라는 건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W분의 F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배운 이 관계를 통해서 여기서 F, W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찰력 F는 뮤의 W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건 물체의 무게, 마찰 개수, 그 다음에 그때 마찰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F는 마찰면에 어떻게 해요? 마찰면에 평행 W는 어떻게 돼요? 마찰면에 수직 이렇게 나타나요. 아, 마찰면에 평행한 힘과 수직한 힘의 관계는 그때 뭐 비례상수 같은 이런 모양으로의 마찰 개수가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럼 요걸 갖다 여기다 정의를 해다 뭐냐? 이 마찰까지 경사면에 평행한 힘이라는 이런 요소라면은 이게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F가 되는 거고 마찰력의 수직한 힘 W는 어떤 것이 영향을 경사면의 이 수직한 힘 이것이 되는 거나 이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 힘과 이 힘과의 관계는 어떤 것? 마찰 개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값을 갖다 나타날 수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은 우리가 마찰 개수라는 것은 여기서 마찰과 로우와 이렇게 관계가 있다. 당연히 로우가 커진다는 것은 마찰 개수가 커진다는 거죠. 도식적으로 하면 마찰력이 커지면은 똑같은 W에서 이 로우 값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다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 이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서 바로 나타냈던 내용, 그 다음에 마찰면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경사면이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찰 경사면에 평행한 힘이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사면에 수직한 힘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아까 F는 뮤
W에서 이것이 F의 영향을 받고 이것이 W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돼서 이런 관계를 갖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뭐 전개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따라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이것을 풀어줘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면은 뭐 뮤 F 사인 나무다 플러스 뮤 Q 코사인 나무다인데 여기서 이것을 F 쪽으로는 F 쪽으로 Q는 Q 쪽으로도 옮겨서 모아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전개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F라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볼트를 조여주는 이 회전력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축방량 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쪽으로다가 넘겨주면 이러한 꼴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 순서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뮤라는 것은 아까도 여러분도 했지만 마찰각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에서 얘기가 됐으니 요 뮤 대신에 지금 마찰 개수 대신에 탄젠트 로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뮤 대신에 탄젠트 로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를 코사인 나무다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나무다로 나누면 얘는 나무다로 나눌 거 없어지고 1이 되는 거고 얘도 1이 되고 이걸 코사인 나무다로 나누면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바로 이게 뭐냐면 탄젠트 나무다가 되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고쳐져서 이것이 탄젠트 나무다가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해서 이거 갖다 풀어주니까 아 F는 Q와 이러한 탄젠트 값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삼각함수 법칙에 있어서 여기서는 뭐 삼각함수를 배우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다가 여러분들 아 탄젠트 A 플러스 B는 뭐 코사인 A 플러스 B요 사인 A 플러스 B다. 이건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삼각함수 법칙에 의해서 이건 뭐 코사인 A 플러스 B는 코사인 A 코사인 B 뭐 마이너스 사인 A 사인 B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A 코사인 B 플러스 코사인 A 사인 B. 자, 여러분들 머리 아플라고 그러죠? 이것을 전개해 가지고 풀어주니까 아 탄젠트 AB라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건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한번 참고 자료 확인하시고 여기서 삼각함수를 배우는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면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지금 요 모양과 비슷한 모양이 같은 모양이죠. A 대신에 로, B 대신에 람다가 들어간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거 보면 Q는 항상 양의 값. 탄젠트도 보면 이것도 로도 양의 값이고 나무다도 양의 값이니까 이건 양의 값이어서 항상 조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회전력이 F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인데 만약에 요 위에서도 우리가 변형을 주기 위해서 뮤라는 것은 로와 이런 관계 탄젠트 나무다는 것은 맨 첫 장에서 우리가 나선각과 뭐 여기서 요 그때는 L이라고 했는데 한 줄 나사기 때문에 N이 1이면서 여기서는 L이 P가 된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값, 뮤 대신에 탄젠트 로우 대신에 뮤를 집어넣고 여기다 뮤 집어넣고 여기다 뮤 집어넣고 요 탄젠트 나무 대신에 파이 D2분의 P 여기도 파이 D2분의 P 이렇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정리해보니까 이것이 뭐 이렇게 분자분모를 파이 D2로 곱해주면은 이러한 식으로 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나. 언제 나사를 쥘 때
필요한 회전력 F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나사를 이렇게 줬는데 이 회전을 F를 갖다가 회전을 갖다 줘서 이렇게 나사를 갖다 조여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회전력의 크기는 여기서 축방량의 힘과 이러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보면은 뭐와 관계 있어요? 함수가 뭐가 있어요? 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나사의 유효지름, 그 다음에 피치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이걸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외워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퀀스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적어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거나 이럴 필요 없이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 볼 때는 뭐 결과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그 정도 능력만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암기하는데 이런데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나사를 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는 나사를 칠 때 F 방향이 이 방향, 오른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나사 풀 때는 이제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나사를 풀 때 요 축방량의 힘과 나사를 풀 때의 힘을 우리가 이 경사면에 따라서 나선각에 따른 경사면 여기가 L이 되겠고 여기가 파이 D2가 되겠는데 이 관계에서 경사면과 평행한 또 경사면과 수직한 힘으로다가 나눠주면은 여기서 경사면의 이 수직한 힘은 이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플러스 방향을 이 아랫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을 잡으면은 이와 같이 요거 마이너스 요거. 그다음에 이제 경사면으로는 지금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힘이 합해진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 아까처럼 F는 뮤 W처럼 경사면에 마찰면에 평행한 힘, 그 다음에 마찰면에 수직한 힘 이런 관계는 이 마찰계수와 관계 있다라고 해서 똑같은 방법 바로 앞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약간 복잡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유도를 해보니까 나사를 풀어줄 때 힘은 이와 같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탄젠트 로우를 뮤, 그 다음에 뭐 탄젠트 나무다를 피치 오버 파이 D2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를 풀 때 회전력은 이렇게 나선각과 그 다음에 마찰각을 알면 직접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축하중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주어진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유효 지름 그 다음에 피치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는 여기서 조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였죠. 그러니까 항상 양의 값이어서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나사를 풀 때 조건은 이와 같이 마찰각과 나선각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나사를 풀 때 회전력이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은 나사를 풀어줄 힘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여야지 나사를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자립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 조건. 여기서 보시다시피 나사의 자립 조건이라는 것은 나사가 풀어지지 않을 조건. 즉 나사가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풀리지가 않아요. 나사를 풀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힘이 F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플러스 힘이 F가 플러스일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사가 자립 조건이라는 것은 나사를 풀어주는 힘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풀어줄 힘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조여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F라는 것은 Q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나무다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Q라는 것은 항상 0보다 커야죠. 이게 마이너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0보다 크거나 나타야 된다? 이것이 탄젠트 로우 마이너스 나무다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조건은 뭐냐? 바로 이거죠. 이래야지만 이게 탄젠트 값이 양해보다 크죠. 그래서 자립 조건이라는 것은
여기서 마찰각이 나선각 또는 리드각이라고 하죠. 이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지만 나사가 저절로 풀리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사를 칠 때 하고 나사를 풀 때 하는 어떤 예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텐데, 자, 이러한 조건입니다. 유효지름이 30mm, 피치 산과 산과의 거리가 5mm, 그 다음에 축으로다가 3000kg 포스. 자, 이것은 우리가 힘으로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3000kg 곱하기 9.81 미터 퍼 세크 자성,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하면 이게 뉴턴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했을 때는 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집값을 갖다 곱하라는 얘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마찰 개수가 0.1이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을 때 조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F라는 것은 Q 탄젠트 루 플러스 나무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또 이것은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된다? Q 어떻게 뮤 파이 D2 플러스 피치, 그 다음에 파이 D2 마이너스 뮤 피치, 뭐 이렇게 되겠다.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3000이란 것에다가 쭉 위에는 마찰 개수 0.1, 그 다음에 파이 D2가 얼마? 30 플러스 피치가 5라고 그랬죠. 자, 분자는 파이 30 마이너스 0.1 마찰 개수, 거기다가 피치가 5. 이것을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고, 내가 풀어본 것으로는 461.6kg 포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값을 비교해 보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잘못됐으면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 조건에서 나사를 풀 때는 어떻게 되냐? F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Q 탄젠트 로 마이너스 라므다다. 이것은 다시 쓰면 어떠냐? Q 뮤 파이 D2 마이너스 피치 파이 D2 플러스 뮤 P. 그래서 이 값을 다 집어넣어서 블라블라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지금 140.1kg 프로스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하고 한 것이 여러분들이 맞는지 한번 꼭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립 조건이 나왔네요. 중요한, 바로 위에서 설명한 자립 조건. 자립 조건은 마찰각이 나선각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바로 자립 조건이다.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나선각 범위의 나무다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운 것처럼 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탄젠트 마찰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우리가 쓰는 로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 뮤, 이게 이제 0.1이니까 이것을 아크 탄젠트 여러분들 계산기로 눌러보면 얼마가 나오냐? 한 5.71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지. 자, 여기서 요 로가 이렇게 되니까 나선각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작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가 이 정도 나오니까 나무다라는 것은 5.71도보다는 작아야지만 자립 조건, 즉 나사가 풀리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나사의 비틀림 모멘트, 여러분들 토크. 그래서 여러분들 1학기 때문에 제로역학 여러분들에서 배운 것처럼 토크라는 것을, 비틀림 모멘트라는 걸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자, 위에서 봤을 때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사를 갖다 조여주는 힘, 여기서 F라고, 우리가 조여주는 힘 F라고 이렇게 봤는데, 유효지름이라고 여기 봐야죠. D2. 요거 갖다 우리가 직경 갖다 D2라고 그러면 반경은 2분의 D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스패너라는 것, 레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힘을 덜 들이고서 조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구를 쓰는데,
그러한 길이를 갖다 우리가 그 레바나 스패너의 길이를 갖다 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토크는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토크라는 것은 여기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리와 그 수직한 힘, 그랬을 때 F와 2분의 D, 이것이 바로 토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여기서 먼 거리에서 조여졌을 때 이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이 큽니까? 이것이 큽니까? 당연히 이 L이 크겠죠. 2분의 D보다. 그러면 이것이 같으려면은 이 힘보다는 작은 힘으로 조여줘도 좀 이런 스패너를 사용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조여줄 수 있는 것은 이 팔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볼트나 나사를 조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이 비틀린 모멘트,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힘과 그 수직한 거리를 갖다 곱해줬는데 여기서 조여줬을 때는 바로 여기 유효지름에서 조여줬을 때는 이 F에다가 요 반경 2분의 D2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레버로 했을 때 L이라는 레버로 다 했을 때는 이 L에다가 수직한 힘 P를 곱해줬을 때 이거 갖다 우리가 토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F라는 거 회전력은 바로 앞장에서 우리 배웠죠.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참고로 다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나사를 조일 때 그 힘, 회전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니까 여기다 뭐로 곱하면 토크가 된다? 바로 유효지름의 반경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 곱해주면은 바로 토크가 된다는 것이죠. 뭐 이건 뭐 비틀린 모멘트 토크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알게 된다면 팔 길이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자, 이 앞에 예제라는 조건은 뭐냐면 아까 어떤 조건이었어요? 뭐 피치가 Q가 3000 kg F, 그 다음에 피치가 5mm, 그 다음에 D2가 30mm, 그 다음에 뮤가 0.1인 이런 조건에 있다. 그때 이 피치 레버 끝에 40 kg 포스라는 힘을 작용했을 때 레버 길이 L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위식을 갖다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요 대신에 바로 이 관계식 갖다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차변. 그 다음에 이것이 PL이니까 여기서 P 값이 얼마나? 40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 L을 구하라는 겁니다. 너무도 간단한 문제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서 직접 풀어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뮤에다 0.1, D2에다가 여러분 30, 피치에다 5 다 집어넣고 2분의 D2니까 여기다 30 집어넣고 우변은 40, P가 40이고 L이니까 이 L을 구하라는 거죠. 뭐 이건 산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이 값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기록한 거로는 L은 173.1mm다. 다시는 17.3cm 정도 되는 레버를 지금 사용했을 때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의 효율입니다. 나사의 효율은 어떤 마찰이 없는 경우의 회전력과 마찰이 있는 경우의 회전력의 비다라고 했어요. 자, 마찰이 없다면은 뭐가 제로? 뮤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탄젠트 로우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자, 탄젠트 로우가 제로가 되려면 뭐가 된다? 로우가 제로가 된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마찰이 있는 경우 회전력은 바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도 있다. 여기서 마찰이 없는 경우 로우가 제로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의 B를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 Q는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서 배운 탄젠트 로우는 마찰 개수다. 그 다음에 탄젠트 나선각 탄젠트는 맨 첫 번째 배웠던 것처럼 여기서 L 파이 D2인데 여기 나무다라면은 L이 P인 경우 즉 나사산이 하나인 한 줄 나사인 경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이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얘기한 이 탄젠트 로 플러스 나무다라는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면 이거 정리하는 것 여러분들이 뭐
그대로 대입해서 요거 앞으로 빼주고, 분모분의 분자인데 여기 분모했으니까 이게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할 때 만약에 나사의 효율을 구하시오. 아까 문제에서 이렇게 뭐 D2는 30, P는 5, 그 다음에 마찰계수 0.1일 때 효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메탄은.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파이가 얼마? 파이 D2 P 파이 D2 마이너스 뮤 P 파이 뮤 파이 D2 플러스 P 뭐 이렇게 된다는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 앞부분은 뭐가 된다? 피치가 5가 되고 파이 30이 되는 거죠. 앞부분이. 자, 또 뒷부분은 뭐가 된다? 파이 30 마이너스 0.1에 5 피치가 5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면 0.1 그 다음에 파이 30 플러스 5 이렇게 된다. 자, 이거 다 알고 있는 값입니다. 다 알고 있는 값이니까 여러분들이 효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뭐 피치가 얼마냐, 유효지름, 그 다음에 마찰 개수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효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효율은 즉 마찰이 있는 경우 회전력과 없는 경우 회전력의 비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0.345 이 정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계산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분들 볼트와 그 다음에 너트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키라는 내용 3장에서 키라는 내용